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계가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이면에서 누구도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의 이동과 보이지 않는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성과 폭발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국제정치와 군사 전략은 더 이상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전면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술과 데이터, 자본과 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승리나 패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 양식과 권력 구조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물리적인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 충돌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무력화했는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기간에 걸쳐 소모전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와 정밀한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피해로 상대의 핵심을 제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정보력과 감시 능력 그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위성 정보와 정찰 데이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목표 리스트는 단순한 군사 자산의 목록을 넘어 상대 국가의 구조 자체를 해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더 이상 즉흥적인 충돌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시나리오의 실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리적 조건과 물리적 거리, 그리고 관찰 시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비대칭성입니다. 넓은 영토와 복잡한 지형을 가진 국가는 일정 부분 방어와 분산이 가능하지만 좁은 영역 안에 주요 시설과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가진 국가는 그 자체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취약성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과거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졌던 방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깊은 지하에 구축된 벙커와 터널, 그리고 요새화된 방어체계는 한때 공중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의 무기체계는 그러한 공간마저 안전지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겨냥한 특수무기의 등장과 발전은 오히려 지하 공간을 탈출 불가능한 위험구역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기존의 방어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부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 기반의 이동식 전력입니다. 특히 잠수함을 활용한 전략은 탐지를 피하고 기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고 운용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원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특히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의 산업 기반과 과학, 기술 수준 전체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현실은 군사 전략의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첨단 무기 체계는 단순히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와 운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직결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사력은 일시적인 위협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쟁의 양상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결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내부의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권력이 하나의 중심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권력 구조와 분산된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일정 부분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치 체제의 차이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내부 사회의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세대는 기존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충성보다 생존과 실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통제력과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결국 내부에서부터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제관계 역시 단순한 동맹이나 우호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정치에서 절대적인 보호막이나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대의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기술,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 질서 전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 경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요소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보다 입체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전개는 단일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이념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한 분석만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